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생명이 없고 의식도 없으며 전염이 가능하고 인간의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좀비라는 단어는 카리브해의 작은 국가 아이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티의 전설에 의하면 부두교 사제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노예로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티는 프랑스에 의해 식민 지배되었는데 살아있는 시체를 프랑스어로 좀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초 좀비라는 단어는 정식으로 영문사전에 수록됩니다. 아이티는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자연자원이 매우 결핍합니다. 전국 4분의 3 이상이 산지이며 생산기술이 낙후하고 농업 기반이 빈약합니다. 75% 이상 사람들이 극빈곤 상태이며 80% 이상 사람들이 수돗물도 사용 못해봤습니다. 전 세계 제일 빈곤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42년 콜럼버스는 함대를 이끌고 대서양을 넘어 신대륙을 개척합니다. 1502년 아이티는 정식으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대량의 흑인 노예를 데려옵니다. 흑인 노예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년 대량의 흑인 노예들이 굶어 죽거나 학대로 사망합니다. 1697년 아이티는 또 프랑스에 넘겨집니다. 노예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여전히 학대를 당하고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는데 이때 부두교가 탄생합니다. 부두교는 당시 노예들의 유일한 정신적 안식처였습니다. 1804년 1월 1일 아이티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1929년에 발행된 미국의 저명한 탐험가이자 신비학자인 월리엄 시브룩의 마술섬에 의해 아이티의 부두교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월리엄 시브룩은 자신의 소설인 마술섬의 좀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이티의 좀비는 두 눈에 생기가 없고 표정이 없으며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월리엄 시브룩이 묘사한 좀비는 온갖 고통에 시달린 흑인 노예와 매우 닮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1936년 미국의 인류학자 조라 닐 허스턴은 아이티에서 좀비를 실제로 목격했고 그 경험을 자신의 아이티 여행소설인 내 말에게 전하라에 적었습니다. 1936년 10월 24일 조라는 아이티의 한 마을에서 두 눈에 생기가 없고 얼굴이 창백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이티의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오래 산 노인의 말에 의하면 그 여인은 30년 전에 죽은 펄리셔 필릭스 멘토어라고 합니다. 조라는 급히 역사상 첫 좀비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펄리셔가 약물 혹은 부두교 사제에 지배된 좀비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티 여행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여행소설인 내 말에게 전하라가 출판되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 아이티 좀비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때쯤 1981년의 어느 날 아이티 농촌의 한 작은 광장에서 엔젤리너 메시스트는 경악에 비명을 지릅니다. 엔젤리너는 경악한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남성이 서 있었는데 그는 바로 18년 전에 죽은 엔젤리너의 오빠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였습니다. 엔젤리너는 오빠를 보자 18년 전의 회상에 빠집니다. 1962년 클레어비우스는 발열과 사지가 찢어질 듯한 고통에 병원을 찾습니다. 클레어비우스는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며칠 뒤 병세이학화로 피를 토하고 폐수종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1962년 5월 2일 결국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튿날 가족들은 클레어비우스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엔젤리너는 자신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이 남성한테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물어봤고 클레어비우스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레어비우스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그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장례식 후 무덤에 매장되는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무덤에 매장된 그는 며칠 뒤 몇몇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꺼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알 수 없는 약물을 또 투여받고 강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2년 뒤 농장 주인이 사망하자 정신을 차리게 된 클레어비우스는 16년 동안 자신을 좀비로 만든 형을 피해 아이티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후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있는 여동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영국 BBC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곧 미국과 영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미국에도 좀비에 관한 보고서가 폭로됐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2014년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이 현재 시간 2011년 4월 30일자로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전략계획 문서인 코드명 코너 8888을 작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비밀 문서에는 8종류의 좀비에 대해 서술했으며
좀비를 상대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펜타곤은 단지 재미삼아 만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영국 데일리 메일의 폭로에 의하면 이들은 훈련도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미 국방부 산하 국립군의관이과대학이 좀비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을 가정해 간호사관 후보생들의 검역과 대규모 백신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초 미국 24개 주와 캐나다 2개 주에서 좀비 사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염 지역에서의 감염률은 평균 10%로 일부 지역에서는 25%가 넘는 감염 비율을 보였습니다. 사실 좀비 사슴의 최초 발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우병과 같이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이 원인이며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켜 결국 폐사하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사슴들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 감각을 잃어 머리가 처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체중 감소 마비 증세를 보입니다. 나중에는 썩은 고기 냄새가 나 좀비 사슴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좀비 사슴병은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하며 사망률은 100%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인체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덕분에 캐나다에서 좀비 사슴병에 감염된 고기를 섭취한 짧은 고리 원숭이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공공야생동물연합 보고서에서 매년 사냥꾼 가족 15,000명이 좀비 사슴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IT 좀비 사건을 보면서 약물 때문인지 흑마법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인지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 좀비 사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지만 생각할수록 공포감을 더해주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장례 문화는 대부분 화장으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영토 절약에도 효과적이지만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